인간이 만든 제일 키가 큰 네. 가장 큰 로켓은 역사상 아폴로 11호예요. 아폴로 로켓. 그 무게를 중력을 이기고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더 많은 힘이 필요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료와 산화제를 가득 담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연료와 산화제를 가득 담으면 로켓의 무게가 어떻게 될까요? 엄청 무거워. 다시 늘어나죠. 네. 그럼 그걸 또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또 넣어야 되겠죠. 그럼 이게 모순인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미정이고요. 네. 네, 우리 옆에 또 귀한 분 모셨는데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이런 박사님은 어디서 뵐까? 네. 오늘 또 한 분 모셨는데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전공이 기계공학을 전공했고요. 네. 2007년에 과천과학관에 들어와서 현재까지 관련된 뭐 전시 관련된 업무 네.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되셨네요. 네. 그 전에는 이제 로켓 관련된 연구를 조금 했었고 로켓. 일본에 있는 항공우주 개발기구라는 곳에서 예. 약간 연수를 좀 한 적도 있어서 그럼 외화를 좀 보러 오셨네요. 네, 과학관에서는 이제 저 빼고 로켓 얘기하면 되게 제가 섭섭해하고. 그럼 제대로 모셨네 오늘. 네, 맞습니다. 예. 사실 이제 제가 모신 이유도 네. 뭐 다 아시겠지만, 네. 10월 21일이었나? 네, 그렇죠. 누리호죠. 네. 누리호 이제 올라가다 제가 업무 중이라서 제대로 이제 생중계는 못 봤는데 네. 이렇게 올라가다가 뭐 어떻게 됐는데 네. 기사로만 보니까 네. 뭐 절반의 성공, 네. 뭐 실패 없는 성공, 성공 없는 네. 실패, 뭐 이런 식의 기사들이 났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일부 언론사에는 실패했다는 얘기. 맞아요. 제가 이제 뭐 가슴에 아프실까봐 말씀은 안 네. 드렸는데 뭐 실패했네, 뭐 이런 네. 기사도 있었단 말이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네. 저도 기사들 중에 제일 제가 마음에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는 네, 실험하는데 실패가 어딨냐. 그렇죠. 네, 라는 내용이 제일 정확한 표현 아니었을까 싶어요. 물론 일반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실험이었기 때문에 네. 이왕이면은 최종 뭐 목표라고 얘기했던 그 더미 위성을 지구 궤도에다가 딱 올려놓는 데까지 갔었으면 모든 것들을 다 테스트해봤다라고 할 수 있었겠지만 마지막 단계 부분에 궤도에 올리는 안착시키는 부분에서 세 번째 로켓의 연소가 기대했던 것보다 원래 설계했던 것보다 적게 나오는 현상을 발견한 거죠. 그럼 누리호가 정확히 어떤 건지 사실 이제 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누리호가 우리 흔히 뭐 옛날에 아폴로 뭐 보면 확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걸 생각한 건지 아니 누리호가 정확히 뭔지. 네. 일단 누리호는 아주 공식적인 명칭은 KSLV-2 그래서 KSLV-2라는 이름의 그런 이름으로. 그 한국형 우주 발사체 약어입니다. 발사체구나. 예. 그래서 뭔가를 발사한다고 그러면 머리 부분에다가 무언가를 둬야겠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발사한다는 거는 실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인공위성을 싣든지 아니면 뭐 우주인을 직접 탑승시키든지 아니면 저기 뭐 멀리 가서 뭐 외계행성을 탐사하는 탐사선을 두든지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걸 운송시키는 운송체를 가리키는 거고, 거기에 조금 KSLV 그러면 좀 딱딱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누리호라는 애칭을 붙인 겁니다. 닉네임을.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1호는 확 하고 떨어지고 2호도 확 하고 떨어지고 3호가 조금 약해가지고 위에 있는 거를 제대로 이제 우주 궤도에 못 올렸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한 건가요? 정확하고요. 혹시나 그 우주 궤도와 고도라고 이제 또 구분해서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은 지구 주변을 위성이 뱅글뱅글 돌 수 있게 하려면 목표한 궤도가 이번에 700km 정도였거든요, 지상에서. 근데 700km 정도의 고도에 올리기만 하면 위성이 알아서 지구 주변을 뱅글뱅글 돌까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수직으로 지상에서 로켓을 쐈다. 그러면은 700km 올라가다가 중력 때문에 다시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때 어떤 개념이 등장하냐면 탈출 속도라는 이름의 개념이 초속 뭐 7km 뭐 이런 거. 초속 7.5km 맞죠? 정도라고 얘기를 하죠. 나 모르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재밌는 게 어떤 사람이 물체를 들고서는 지표면에서 저 먼 방향으로 던졌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 물체가 어떻게 될까요? 가다가 힘이 떨어지면 이제 떨어지겠죠. 땅에 떨어지겠죠. 종이 그렇죠? 비행기 마냥. 더 세게 던지면 더 멀리 가고 떨어지겠죠. 근데 만약에 헤라클레스 같이 힘이 센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신의 아들이 나타나서 물체를 쥐어 들고 저기 지평선 너머로 집어 던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평선 너머. 지구가 둥그니까. 계속 이렇게 그러네.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아주 표면에는 닿지 않게 계속 떨어집니다. 뭐 한 0.000 웃기는 표현이죠. 뭐 이렇게 떨어지는 건가요? 영원히 떨어지고 있는 거죠, 지구 땅을 향해서. 그래서 그 누리호의
누리호가 하는 일은 그런 위성체에다가 탈출 속도에 가까운 속도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예, 목표한 7.5km 초속에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예, 태평양에 떨어진 걸로 조금 속도가 느렸구나. 예,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럼 누리호가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되면 네. 이제 우리나라도 발사체를 이제 뭐 성공했다고 바로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네. 이제 가지게 되는데 네. 어쨌든 성공을 했다고 치면은 네. 우리나라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의미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네. 이 우주 산업이라는 것도 지금 우주 개발 선진국들 분위기를 보면은 네. 민간 쪽으로 그 기술을 많이 이전해서 산업을 갖다가 엄청난 속도로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경제 개념으로 이제 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거는 되게 큰 산업으로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생겼는데 이번에 누리호 발사 성공은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를 보여준 어떤 사건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이제 주목할 수 있게 우리도 뭔가 한다. 네, 할 수 있고 우리도 뭐 그런 상품들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걸 보여줬고 그거에 발맞춰서 누리호 발사에는 약 300여 개 기업들이 참여를 했거든요. 그렇게 많이요? 예, 한국항공우주연구원만이 참여한 게 아니라 주도한 연구원은 항공우주연구원이 맞는데 예를 들어서 발사체를 총 조립한 것은 카이라고 불리는 그 기업이 제 입이 간질간질했는데 카이. 네, 그리고 엔진 조립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참여 등등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입니다. 그 수많은 기업들이 각자 이제 역할을 가지고 딱 해가지고 이제 쏘아 올린 거잖아요.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기업들이 스스로들 일어나기 시작해서 경쟁 구도가 형성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야 우리 누리호에 뭐 만드는 회사야 하면서 외국에 또 나갈 수도 있을 거고 내부에서 뭐 관광 상품을 진짜 만드는 회사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되게 크다는 게 의미가 되게 크다고 보고 또 한 가지 의미는 이제 이 우리나라의 이제 과학자들한테는 이제 기쁨이 찾아왔죠. 저희가 매년 보고 있는 그 뉴스들 보시면 뭐 화성에서 뭘 발견했네, 금성에 뭐 생명체의 진조가 보이네, 뭐 달에 갔더니 무슨 자원이 있네 없네, 다 외신이잖아요. 다 외신인데 이제 우리 발사체가 생겼거든요. 그럼 뭐 저희도 이제 뭐 목성에 위성에 생명체가 있는지 가보자. 그럼 계획을 세워볼 수도 있는 거고요. 화성에 가가지고 진짜 뭐 유인 탐사로 가가지고 한번 거기에 진짜 파봤더니 뭐 피라미드가 나오는지 한번 보자. 뭐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요 질문도 제가 궁금했는데 아까 이제 저희가 이야기하면서 이제 발사체 이야기하면서 뭐 이렇게 달도 하나의 뭐 위성이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잠깐 언급을 했잖아요. 하나 준비한 질문이 달 음모론. 그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뭐 이거는 공학적으로도 그 당시에 우주로 달에 가는 게 불가능하다. 1960년대 기술로 달에 갈 수가 있는가?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재밌는 거는 그러니까 근대에 이제 로켓의 기본이 된 액체 추진 로켓의 원형은 1920년대 완성됐어요. 무슨 일이 있었죠? 20년대? 그때 로버트 고다드라는 미국의 과학자가 있거든요. 알죠, 저도.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 이분을 저는 공학자라고 부르고 싶은데 재밌는 건 성공을 하잖아요. 뭔가 성과를 크게 내면 과학자라고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럼 공학자랑 잠깐 공학자랑 과학자랑 다른 건가요? 그렇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 한 번만 제가 해주시죠. 그 부분에서 이제 제가 울컥했는데 한번 해주시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 과학자들은 우리가 인간이 사는 어떤 세상이나 자연의 현상을 이해하려고 드는 존재들, 매우 훌륭한 존재들이죠. 그런 분들이고 공학자들은 실은 뭔가 풀어야 될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 뭔가 불편하거나 뭔가 넘어서야 될 어떤 문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를 받는데요. 시간이 충분히 안 주어지고요. 돈도 충분히 안 주어지고요. 그렇죠. 사람도 충분히 안 주어져요. 그렇죠. 그런데 풀라고 그래요. 너무한데? 이번에 누리호 발사도 마찬가지였죠. 악덕인데? 약 11년 정도. 다른 나라들은 수십 년 동안 개발한 거를 11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다른 나라의 개발 인력의 절반도 안 되는 인력을 가지고 아주 부족한 넉넉하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만들려고 했죠. 그럼 굉장한 지금 성과가 나온 거네 사실. 한국의 공학자들이 그걸 다 해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제 정확한 표현으로 과학자가 아니라 공학자라고 불러드려야 되겠네요. 그런 어떤 문제를 받고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들은 대부분 다 공학 기술자들입니다. 근데 어쨌든 아까 하던 얘기 마저 드리면 로버트 고다드 박사는 일종의 공학자였고 액체 추진 로켓을 만들어서 발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게 1920년대에 그 원형이 생겼고 사람 키 높이 집채만한 크기의 로켓을 발사해가지고 성공시킨 건 또 언제였냐? 1940년대에 이미 성공을 했어요. 2차 대전에 독일에서 베르너 폰 브라운 박사가 이미 성공을 했고 그분은 아시다시피 아폴로 프로젝트의 그 공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960년대에 달에 갈 로켓을 만들 수 있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그 기본적인 기술의 원형들은 다 있었기 때문에 예, 스케일의 문제였던 거였어요. 달에 이렇게 갔잖아요. 네. 그럼 로켓가 착륙한 게 아니라 네. 달에 로켓 모선이라고 해야 되나? 걔는 그렇죠. 떠 있고 네. 착륙선만 이렇게 내려갔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게 가능한 기술인가? 그게 다시 또 올라왔단 말이죠. 네. 그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10m 정도가 되는 인간이 만든 제일 키가 큰 가장 큰 로켓은 역사상 아폴로 11호예요. 아폴로 로켓. 예, 근데 그 로켓의 대부분은 연료와 산화제로 구성이 돼 있었고, 예, 그 당시에 쇠로 몸체를 만들고 무게가 많다 보니까 그 무게를 중력을 이기고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더 많은 힘이 필요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연료와 산화제를 가득 담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연료와 산화제를 가득 담으면 로켓의 무게가 어떻게 될까요? 다시 늘어나죠. 그럼 그걸 또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넣어야 되겠죠. 그럼 이게 모순인데? 예, 근데 모순이 아니라 적정 무게가 되고 적정 추력이 확보될 때까지 그 경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게 큰 거에 거기들 다 대부분이 연료와 산소였던 거예요.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헤라클레스의 힘을 내기 위해서 그 거대한 로켓이 필요했던 거고, 일단 달에 날아가는 동안은 그 정도의 힘은 필요가 없어요. 예, 지구의 중력권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그렇기 때문에 실제 달에 간 존재는 뭐냐면 가장 그 아폴로 11호의 머리 부분에 있었던 서비스 모듈과 그 다음에 이글호라고 불리는 착륙선 두 개가 오로지 붙어서 간 겁니다. 1호, 2호만 딱 갔네요. 맨 앞에 있는. 네. 그래서 서비스 모듈과 이글호가 붙은 상태로 가는데 예, 우주인 3명이 처음에는 서비스 모듈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가는 동안의 시간이 오래 걸렸기 3일 넘게 걸렸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잠을 자고 뭐 행동을 했고요. 예, 이제 달 궤도에 들어가서부터는 서비스 모듈을 두고 이글호가 분리된 후에 달을 계속 돌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되게 빠른 속도로 영원히 떨어진다고 말씀드렸던 그런 달 궤도를 계속 돌고 있다가 역추력을 내면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하면 달의 중력 인력권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점점 낙하하게 되겠죠.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달 표면에 착륙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빙빙 돌면서 착륙을 했겠네요. 서서히 고도를 낮춰가면서 빙빙 돌다가 마지막 지점에 역추진을 써가지고 안착을 하고요. 근데 달에 착륙하고 나서 그 이글호의 하단부는 둔 채로 하단부를 발사대로 이용해서 상단부가 다시 떠오릅니다. 로켓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글호의 나머지 부분은 남겨놓고 머리 부분이 떠올라서 다시 회전 궤도에 들어가게 되고요. 같이 돌다가 서비스 모듈과 궤도를 일치시킨 후에 도킹을 다시 해요. 그 상태에서 우주인들이 서비스 모듈로 옮겨 타고요. 그 다음에 머리 부분 버리고요. 버리고 이 부분에 다시 추력을 가해서 달에서부터 탈출해서 지구 궤도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탈출하려면 다시 추진기가 그 필요하죠. 지구의 그 탈출 속도처럼 달에도 어떤 탈출 속도가 있어야 필요하지만 지구만큼 세게 필요하진 않겠죠. 그 지구보다 작은. 그렇기 때문에 작은 로켓만으로도 탈출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바다에 이렇게 풍 빠지는. 바다에 들어. 근데 서비스 모듈이 또 통째로 들어오질 않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서비스 모듈 앞쪽에 그 리엔트리 비클이라고 해서 재진입체가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깔때기 모양으로 생긴. 이렇게 떨어지면서 낙하산 있고 막. 맞습니다. 그 몸체, 그 깔때기 모양으로 생긴 원추형의 재진입체에 3명이 나눠 타고 넓적한 부분을 아래 방향으로 향한 채로 속도를 낮추기 위해서 그 다음에 대기에 진입하고 나머지 몸체는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를 한 게 이제 이 이미지 보면 지구에서 이렇게 출발한단 말이죠. 일단은 지구 궤도를 돌고 있죠. 이렇게 돌다가 달이 이게 방향을 바꿔서 지금 보시면 추진을 냅니다. 이때 이제 로켓 엔진을 추진해서 달의 인력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맞습니다. 그러면서 역추진해가지고 해서 달의 공정 궤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저게 60년대에 가능했다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의 움직임은 로켓의 추진력만을 가지고 지구에서 탈출하고 달에 착륙하고 다시 돌아오고 막 이런 것만을 하자면 안에 연료량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만일 지구의 중력과 달의 중력을 적정하게 그러니까 이륙과 착륙에 이롭게 이용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필요한 연료량이 줄어들겠죠. 그 과정에 천문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의 계산이 또 많이 필요했을 거고요. 최근에 달에 이제는 거의 안 갔잖아요. 이제 다시 가려고 하고 있지, 그 전까지는 이제 안 갔죠. 근데 그 전에 그럼 안 간 이유가 뭘까요? 인간이 본 적 없는 가장 큰 스케일의 로켓을 미국에서 만들어냈잖아요. 만들어낸 이유는 단지 하나였죠. 소련을 이겨보자라는 거였고,
이겼잖아요. 이겼죠. 이겼죠. 차도 몰고 가서 막 몰고 다녔고 네. 골프도 치고 그렇죠. 별별 뭐 달을 가서 월석을 갖다 엄청난 양으로 퍼왔고 러시아는 실은 소련은 당시 소련은 졌다 그랬잖아요. 인정했죠. 인정을 했죠. 나름 인정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목적을 상실했고 그냥 국민들 같은 경우는 슬슬 반대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 비싼 돈을 주고. 네, 당시에 예를 들자면 아폴로 로켓 프로젝트를 하나를 하는데 들어간 돈이 물론 당시에 우리나라가 썩 잘 산 나라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1년 예산이었대요. 그 아폴로 하나 발사하는데 로켓 하나를 가서 쏘는데 반대할 만하네. 예, 미국 국민들도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압박에 못 이겨 정치적으로 결국은 이제 드랍될 수밖에 없었고 이후 프로젝트들은 주로 뭐 스페이스 셔틀이라든가 지구 궤도에서 움직이는 ISS라든가 이런 우리 다른 행성 쪽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지구 궤도에서 좀 노는 뭐 그런 연구들로 조금 전환된 뭐 그런 걸로 알고 어떻게 보면 이제 비용적인 측면이나 명분상에서 이제 크게 이제 이득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럼 다시 이제 뭐 제가 검색해 보니까 뭐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인가 뭐 이런 것도 있고 다시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이제 달을 개척지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달을 막 쪼개가지고요. 여기엔 무슨 자원이 있고 여긴 삼중수소가 있고 여긴 희소류가 있고 이걸 퍼다가 지구로 가져오면 막 이런 상상들이 미국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 생각에 이제 달이 작아지는 것도 이제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막 퍼내가지고.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뭐 다른 나라와의 어떤 경쟁 구도 속에서 그냥 명분을 위한 그런 싸움이 아니라 명분을 위한 과학 발전이 아니라 이제 하나의 어떤 자원으로서도 보기 시작했고요. 그 또 한 가지는 이제 화성을 갖다가 탐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탐사와 어떤 정복의 대상으로서 화성을 탐내기 시작했는데 지구에서 발사한 로켓을 가지고 화성에 직접 가는 것보다는요. 달을 전진 기지로 이용해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력이 작잖아요. 지구보다 탈출할 수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달에서 무언가를 건조하든지 달의 궤도를 돌고 있다가 화성으로 출발하는 게 더 이로울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와서 달을 하나의 어떤 전초 기지로서 쓰려는 그런 약간 실용적인 부분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이제 새로 시작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우리나라도 이제 발사체도 만들고 사실 보면 이제 미국이 아까 잠깐 뭐 제프 베조스나 뭐 일론 머스크 이런 분들 보면 이제 민간 우주 여행 뭐 이런 거 준비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이 평범한 사람들도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는 날이 언젠간 오겠죠. 되게 멀지 않은 기회에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좀 믿고요. 일단 아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미국에서 민간의 그 새 회장이 한 상품들 중에는 리처드 브랜슨이 만든 우주여행이 제 생각엔 제일 먼저 아마 상용화될 가능성이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저는 우주여행을 생각을 했을 때 파란 지구를 바라보면서 그렇죠. 뭐라고 할까 이 새까만 우주 공간에 날아가는 그걸 상상을 했는데 차도 한잔 하고 뭐 그런 걸 상상했는데 그 이제 영상을 보니까 그냥 단순히 무중력 체험하러 간 느낌이더라고요. 그것도 몇 분. 그 잠깐 뭐 위에 떴다가 내려가고. 근데 우주여행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진짜 그게 우주여행인가? 맞습니다. 또 이거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주의 경계가 어디냐라고 얘기할 때 이런 비율이 있어요. 지구가 사과라고 생각을 하면 지구를 덮고 있는 약 100km 정도 되는 대기층 두께는 사과 껍질 정도 두께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거밖에 안 돼요? 그 바깥으로 나가면 우주 여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 회장들이 만든 로켓들은 우주선들은 전부 다 100km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껍질 벗어난 거예요? 그 껍질 정도는 벗어났고 그 껍질만 벗어나면 실은 파란 지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단지 우리가 그 어려서 상상했던 내 눈동자 속에 고이 들어올 것 같은 이 뭔가 블루마블, 뭐 창백한 푸른 점 이런 거, 이런 거는 볼 수가 없고요. 거대한 지구를 보게 되겠죠. 광대한 파란 지구를 볼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그럼 진정한 우주 여행을 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또 말씀드리면 일론 머스크가 만든 그 팔콘 9이라는 로켓을 타면 이번에 그렇게 성공을 했죠. 지구 궤도를 여러 번 돌았죠. 걔는 이제 아예 궤도를 도는 거예요. 나머지 두 그 제프 베조스와 리처드 브랜슨 회장 같은 경우는 탄도 비행이라고 해서 우주 바깥으로 나갔다가 살짝 나가는 무중력 체험하고 쑥 들어오는. 뭐 야 하는 사이에 이제 들어오는. 비즈니스죠. 비즈니스죠. 아주 큰 비즈니스죠. 남은 건 다 가격 경쟁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가 지금 이 개발 속도를 생각해 봤을 때는 정말로 제가 그냥 한국인이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되게 빠른 속도로 쫓아왔고요. 지금 따라잡고 있는 거죠. 예, 거의 따라왔고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한 10년 내로는 아마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말씀하신 그런 스타일의 우주 상품을 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역시 한국이 제가 믿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또 이제 바쁜 시간에 네. 또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네. 저 생각보다 많이 알죠. 너무 많이 알죠. 저도 놀랐어요. 제가 이거 지구 탈출 속도 이런 걸 알 줄이야.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이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누리호 이야기를 제일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충분히 또 이제 어필을 해주셨으니까 네.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누리호는 성공이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1% 실패는 있는데 뭐 그 작은 실패니까. 심지어 그 조금 미진한 부분조차도 네. 내년 5월에 네. 2차 발사 때 준비돼 있나요? 네, 또 발사가 있고 원인 분석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럼 원인을 알게 되면은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부분 같은 경우도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훌륭한 우리나라의 공학자들한테 문제가 주어질 테니까 내년 5월을 또 더 흥분하시면서 네.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300개 기업들, 네.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 미리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거 중요하죠. 저도 그 생각 못 해봤는데. 못 하셨어요? 집에 가서 이제 좀 돈을 준비해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귀하신데 귀하신데 바쁘신데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